오늘 그 AW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종류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양승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WS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웹 서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백업 서버도 있고 파일 서버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건데, 사실은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버보다 더욱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인 거죠. 그래서 흔히들 웹 서버나 이런 것들은 이중화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이런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이중화뿐만 아니라 확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미션으로 사실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이점, 그리고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제공되는 총 4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RDS, DynamoDB, 엘라스틱 캐시, 레드시프트, 이 4가지 제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중간에 저희 고객분이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한번 해드리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세하게 좀 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는 옵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SQL이냐 노SQL이냐, 또는 직접 설치를 해서 쓸 거냐, 아니면 누군가가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쓸 거냐, 또는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갈 거냐, 내지는 비용이 좀 높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쓸 거냐,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AWS에는 이 하이 코스트 제품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옵션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2가지 관점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MySQL이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또는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 이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 위에 직접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SQL 엔진이면서 AWS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 있습니다. 쭉 나열해놨는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SQL에 대해서는 이런데, 노SQL은 사실은 AWS에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냐? 똑같습니다. 설치를 해서 직접 사용하실 경우에 몽고DB, 카산드라 내지는 인메모리 캐시 노SQL 엔진인 레디스나 멤캐시드 엔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EC2 인스턴스 위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직접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AWS가 RDB와 마찬가지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DynamoDB, 그리고 엘라스틱 캐시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의 레디스나 멤캐시드 엔진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심플DB는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기 힘드신 굉장히 오래된 AWS 고객들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AWS 제공하고 있는 노SQL 엔진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 맞게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RDB를 쓸까 노SQL을 쓸까, 내지는 MySQL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써야 되나, 내지는 아마존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발표했다는 오로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써볼까, 또는 레디스, 멤캐시드 내지는 AWS가 제공하는 엘라스틱 캐시라고 하는 관리형 서비스를 쓸까, 내지는 카산드라를 쓸까, 몽고DB를 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 있는 고민이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고민은 이게 아니죠. 어떤 엔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왜 그 엔진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가져야 되는 확장성은 어느 정도 되고, 레이턴시는 얼마를 보장을 해야 되며, 트랜잭션의 정합성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남아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내지는 업무, 비즈니스 관점에 사실은 요구 사항들이 먼저 디파인이 되어야만 그 요구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초기에 우리가 이 엔진을 쓸까 저 엔진을 쓸까라고 막 고민을 해서 이 엔진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장점이 있다더라, 성능도 좋다더라, 막상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회사 내의 스킬셋이나 아니면 커져가는 비즈니스의 확장성들을 보장을 하기가 사실 힘들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뒷페이지에 나온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하시고 그 고민의 결과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AWS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은 직접 하드웨어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직접 설치를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EC2 인스턴스 위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쓰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뒤에서 말씀드릴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서버 설치해야 되고요. 그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및 RDBMS 엔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될 데이터 스토리지, 센 스토리지가 됐든 아이스커지 스토리지가 됐든 내지는 로컬 스토리지가 됐든 스토리지 직접 구성하고 여러분들 설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만들고 스키마 어떻게 만들고 나중에 패치 어떻게 할 거고 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백업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저 세 가지 옵션들이 실제로 이 다양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델에는 이 모든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EC2 위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여러분들이 깔아서 사용하신다면 하드웨어 고민하실 필요 없죠.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 백업이나 모니터링까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매니지드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 전부를 사실은 AWS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OS,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패치, 그리고 백업 정책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백업해 드리고,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리커버리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대신 EC2 위에 데이터베이스 엔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AWS의 비용을 조금 더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WS가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평소에는 직접 이런 부분들, 빨간 부분들을 하셨는데 AWS가 저런 일들을 다 해준다면 우린 도대체 뭐 해야 되지? 실제로 클라우드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처음에 합니다. 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될까? 초기에 가장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을 질문을 드리면 코스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용. 사실은 비용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내지는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을 집중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 누가 잘 구성하고 스토리지 누가 잘 구성하고 그리고 백업 누가 잘하는지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엔진 관리하는 것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빨리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들이 사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그리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이점은 차별성이 없는, 나 말고 나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경쟁 회사와 차별성이 없는 일들에 집중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안티 패턴이라는 제목을 제가 좀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시죠. 데이터베이스 엔진 하나 딱 선택하고 나면 그 엔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커머셜 데이터베이스 엔진 중에 굉장히 좋은, 비싸고 성능도 좋은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초기에 딱 도입하고 나면 모든 일들을 데이터베이스 업무뿐만 아니라 서치 뭐 이런 것들도 한 엔진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하려고, 마치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제 어렸을 때 주로 봤던 맥가이버 아저씨가 주로 가지고 놀던 그 칼이죠. 그 칼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순간 저 아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의 타입, 형태에 따라서 적당한 엔진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데이터베이스 앞에다가 캐시 엔진, 레디스나 멤캐시디 캐시 엔진을 놓고 데이터베이스의 워크로드를 사실은 좀 덜어내서 라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검색이라는 기능들을 넣어서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는 것들은 실제로 검색에만 최적화된 엘라스틱 캐시나 AWS의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치 같은 검색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또 업무를 덜어내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커머스의 장바구니나 내지는 세션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은 노스QL,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노스QL을 가지고 또 RDB의 업무를 덜어내고, RDB는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고 굉장히 복잡한 쿼리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DS, 앞에 R이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야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그리고 NoSQL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최적화된 전용 서비스인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라는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메모리 캐시 엔진인 레디스나 멤캐시디 지원하는 엘라스틱 캐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들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RDB를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말씀드렸죠. EC2 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뭘 하고 백업 정책을 만들고 스토리지 구성하고 이런 데 걸리는 시간들 여러분들 다 절약하시고요. 수분 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백업 정책들 정해만 주시고요. 리커버리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가용성, 고가용성을 구축하는 방법론도 클릭 한 번 내지는 API 콜 한 번으로 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아마존 RDS에서 제공하고 있는 RDB 엔진 총 6가지 종류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같은 커머셜 데이터베이스 엔진뿐만 아니라 MySQL, 포스트그레스, 그리고 마리아DB,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4월에 서울 리전에 오로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 아마존이 직접 만든 오픈소스 기반의
커머셜 데이터베이스만큼 성능도 빠르고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로 줄인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엔진까지 총 6가지 RDB 엔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RDS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부분에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전자상거래, 게이밍, 응용 프로그램, 리포팅, 웹사이트 다 제공할 수 있죠. 대신 게이밍에 RDS라고 하는 RDBMS를 쓴다고는 하지만 게이밍에서,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RDB로 사용하는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형식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문을 날리고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턴에 따라서 RDB가 사실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구성하는 것들, 저희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 캡처를 잠깐 했습니다. RDB 엔진 선택하고 버전 선택하고 어느 정도 CPU 파워 내지는 메모리 양 어느 정도 필요한지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딱 클릭하면 수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용성, 왼쪽에 있는 저 스텝이 뭐냐면 MySQL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죠. 오픈소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고가용성을 구축할 때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수행하는 작업들입니다. 큰 틀에서 저렇고요,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면 100개가 넘는 스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용성을 높이는 구성들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RDS에서 가용성을 높이는 방법,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존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저 옵션을 yes로만 선택을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HA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페일 나면 스탠바이가 마스터의 역할들을 대신하고,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엔드포인트 변경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고가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멀티에이지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3티어 구조에서 웹서버 앞에 로드 밸런서가 있고 뒤에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마스터 앤 여기는 프라이머리하고 스탠바이로 표현됐네요. 프라이머리 앤 스탠바이가 있는데, 프라이머리가 페일이 났다. 그럼 스탠바이가 그 업무를 사실은 수행을 하고 다시 페일 난 프라이머리 대신 스탠바이 서버를 빨리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블 폴트가 나게 되면 서비스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리지 성능들, 옵션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선택만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스토리지 퍼포먼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하시다가 동시 접속자 1000명 정도를 받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샤딩을 한다거나 페더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스케일업을 합니다. CPU 더 설치하고 메모리 추가하고 증설을 하는 거죠. 이거 사실은 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굉장히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 중에 CPU를, 예를 들자면 CPU를 32개, 메모리 256GB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내가 갖고 싶다 선택하고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께 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 리드슨 쿼리, 셀렉트 쿼리를 마스터에서 덜어내서 마스터를 좀 라이트하게 해주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스케일 아웃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퀄이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 리드 리플리카를 만들어서 셀렉트 쿼리를 오프로딩 시키죠. 근데 리드 리플리카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 덤프 받아서 리커버리 하고 나서 실제로 빈 로그 찾아가지고 리플리케이션 설정하고 이런 작업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죠. 저희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리플리카 하나 만들어줘라고 클릭하면 리드 리플리카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드 리플리카는 하나의 리전에서만 리드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미국의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의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 리드 리플리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 남미의 리드 리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AWS에서 제공하죠. 그리고 스냅샷, RDS 같은 경우에 백업을 스냅샷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그 백업들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런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냅샷을 받아서 스냅샷을 빨리 카피해서 그 스냅샷으로부터 다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만들면 스냅샷을 뜰 때 당시의 모든 데이터들을 그대로 보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실은 테스트하는 방법론에서 굉장히 쉽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DR 구성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RD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 RDS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잡플래닛의 제프첸 CTO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Wow, good afternoon everybody. I'm Jeff Chan, CTO of JobPlanet. 아니요, 농담이에요. 한국어로 얘기할게요.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에 AWS랑 다른 호스팅 업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AWS를 써야 할 때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JobPlanet 소개해 드릴게요. JobPlanet 나오기 전에 회사 선택해야 할 때 별 의미 없는 방법밖에 없었어. 예를 들어서 연봉 보거나 아니면 인지도 많은 회사 찾아. 근데 JobPlanet 보시면 다양한 정보 있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work-life balance. 왜냐면 OECD 나라 중에 보시면 한국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심지어 이거 평균이니까 개발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찾으시면 다른 직원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는 코드 디버깅 말고 인성 디버깅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회사에서 일하러도 맥주 회사라 회식 4차까지 하도 맥주만 마신다. 아, 불쌍해요. 아무튼 우리 오늘 오는 이유가 JobPlanet이랑 아마존 RDS 어떻게 쓰는지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AWS 사용하기 전에 어느 날에 우리 서버 확장하려고 했어. 그래서 A 업체 웹사이트 가서 결정했어. 결정하다가 서버 없었어. 그래서 우리 저 업체한테 전화해서 우리 서버 어디예요? 담당자는 죄송합니다. 4시간 기다리세요. 오 마이 갓. 사실 IT 쪽에 잘못하는 거 아니는데 IT 직종의 입장에 우리 IT 관리자는 잘못 뽑았어. 드디어 우리 A 업체, B 업체, C 업체 바꾸다가 아마존으로 왔어. AWS.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세팅은 물론 앞쪽에 Elastic Load Balancer 있고 뒤쪽에 그 Auto Scaling Group EC2 Scaling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는 MySQL을 조정해요. MySQL은 도경 리전에서 미국 오레곤주로 복사해서 이거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조금 더 저렴한 EC2 서버 쓰고 하드프로 분석해요. 결과는 다시 MySQL 심어 넣고 페이지 렌더링 하다가 memcache로 조정해요. 이거 페이지 캐시용. 그리고 우리 뒤쪽에 분석할 많아서 다 Redis로 조정하고 나중에 분석해요. 마지막은 우리 검색할 때 Elasticsearch 쓰고 있어. AWS 사용하다가 잘 돌리니까 문제 없어. 그래서 BIT 직종 입장에는 칭찬 없고 컴플레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IT 입장에 이거 성공했다. 물론 우리 왜 일단 A 업체, B 업체 사용하다가 그때만 AWS 왔어? 우리 생각은 AWS 왜 써야 할지 설명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많은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했잖아. 그래서 소득 못하면 결국에 가장 싼 것만 쓸 수 있어. 근데 알잖아. 돈 안 냈고 돈 대신에 선택 잘못하시면 돈 대신에 개인 시간 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업체 생각하시면 일단은 백업과 재복구 전력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간 있을 때 수동으로 백업하고 시간 없을 때 안 해요. 아니면 직접 스크립트 만들어요. 우리처럼 AWS 쓰시면 우리 노경에서 운영 데이터베이스 있고 그리고 오레곤주로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있어. 거기서 이거 세팅하면 클릭 하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이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자동으로 암호화 제공해요. 그리고 이런 게 혹은 직접 세팅하시면 failover 테스트 실제로 수행할 거예요. AWS 쓰시면 아까 했던 모태 easy 세팅하고 클릭 하다가 테스트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잘 되면 글로벌 확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 이미 있어. 다른 호스팅 업체 보시면 그걸 잘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 세팅할 때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 그러면 이거 세팅하다가 유지 보수 누가 할 거예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스템 관리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패칭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보다 대신에 AWS 우리한테 언제 해줄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무슨 요일 몇 시에 세팅하다가 배경에 AWS 해주고 있어. 그러면 남은 시간은 뭐 해요? 사실 난 자판에 처음 왔을 때는 팀원 중에 HTML, CSS, JavaScript 아시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남은 시간은 HTML, CSS, JavaScript, SQL, Ruby 등등 다 가르쳤어. 그래도 새로운 팀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만들고 있어. 그래서 원전하기 위해 레플리카 만들었어. 개발자는 레플리카만 접속할 수 있어. 운영 DB는 접속 못해요. 사실 이런 복사하는 전력 없으면 이거 어쩔 수 없게 개발하다가 기록하고 배포했죠. 심지어 그 복사하는 전력 없으면 공유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다가 개발자 막 사고 있어. 이거 대신에 우리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계정에서 다른 개발하는 계정 별도로 세팅하다가 복사하고 개발자한테 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개발자도 이렇게 개발하고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쪽에 우리 개발자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 혹은 한 개발자는 여러 기능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좋은 엔지니어도 있으니까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아까 보신 거 또 있어. 오레겐조에서 혹시 이런 관심 있으면 우리한테로 이력서 보낼 수 있어. 오케이, wrapping up. 그래서 이를 보시면 회사 같이 고민해야 할 포인트는 IT 기술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압력,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A 업체가 좋다고 했어. 아니면 자주 들은 것이 우리 예전에 A 업체 사용했었어. 아니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은 거의 A 업체 사용해요. 사실 이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직접 선택하는 게 말고 사실 다른 사람은 선택해주고 있잖아. 사실 그래서 이거보다는 IT 기술을 선택할 때 기술적인 이유로 선택하시면 또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백업 어떻게 해요? 아니면 레플리카 어떻게 해요? 재복구 이런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 세이브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사용해요. 아니면 시간 내고 현재 가장 잘 나온 기술을 배워서 사용하고 성공해요. 이 포인트 생각하시면 이제 회사에서 AWS를 서야할 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박수 좀 해주세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직접 고객으로부터 생생한 이야기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제프 첸 CTO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점 쭉 설명을 드렸고 RDS에 대한 쭉 설명을 드렸고 직접 좌플래닛에서 사실은 RDS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다이나모 DB라고 하는 노스QL 엔진입니다. 아마존이 직접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필요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노스QL 엔진입니다. 그야말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실 RDS 같은 경우도 스토리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하시고 스토리지를 옵션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다이나모DB 사용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초당 10,000번 읽을 거고 초당 5,000번 라이트 하겠다고 설정해 주시면 그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 내부의 레이턴시 저희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라고 하는데요, 9밀리세컨드 이하의 레이턴시를 보장을 해드리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능이 있으면 그 성능을 보장을 해드리는 노스QL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성, 오늘은 10,000번 읽고 5,000번 썼는데 저희 이벤트 밤 11시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0시 56분 정도에 10만 번 리드하고 5만 번 라이트하게 세팅 딱 바꾸면 이벤트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엔진이 다이나모DB입니다. 적용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트랜잭션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대신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하고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트랜잭션들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굉장히 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광고, 그리고 최근에 IoT, 전 세계 수억 개의 디바이스로부터 쏟아져 나온 센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수집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순위 같은 거 매기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 AWS 클라우드 2016이라고 하는 저희 AWS 서울 리전 런치하는 행사에서 직접 나와서 고객께서 발표를 해주셨죠. 넥슨의 히트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 다이나모DB 상에서 사실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게임에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파란색은 사실은 저희 다이나모DB 입장에서 고객들의 리퀘스트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리퀘스트가 늘어나더라도 레이턴시, 제공하는 에버리지 레이턴시는 9밀리세컨드 이하의 싱글 디짓 밀리세컨드의 레이턴시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사실은 RDB하고는 달리 노스QL 같은 경우는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이 로우하고 칼럼이나 이런 것들 구조가 아니고요. 전체 테이블 내에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 내에 어트리뷰시 사실은 스키마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럴 때 해시키, 소트키 같은 키를 가지고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쓰기 처리량, 읽기 처리량을 다이얼 돌리듯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 선택하면 다 처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은 뭐냐면 사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플러스 쓰기 처리량 그리고 읽기 처리량을 여러분들이 셋업하신 그 기준으로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아래 자료 보시면 저희가 프리티어라는 걸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월간 6천만 건의 읽기와 6천만 건의 쓰기에 대해서 무료로 다이나모DB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내지는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 비용을 내지 않고 저 정도는 무료로 사용해서 직접 테스트하고 개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라스틱 캐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레디스와 멤캐시디 지원해드리는 인메모리 키밸류 데이터 스토어죠. 적용 분야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RDB도 처리하고 노스QL도 처리하는데 사실은 좀 더 빠른 성능, 사실은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이기 때문에 메모리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가장 빠르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엔진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앞단에 캐시를 한다든지 때로는 웹페이지를 사실은 웹페이지의 컨텐츠를 캐싱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시고요. 또는 세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멤캐시디하고 레디스 두 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캐시 엔진을 쓰더라도 멤캐시디를 써야 될까 레디스를 써야 될까 여러분들이 성격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엘라스틱 캐시 사용하실 때 엔진을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레디스 2.8을 쓸 건지 멤캐시디를 쓸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으로 만든 레드시프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런치한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최대
2페타바이트, 2페타바이트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W 클러스터를 제공을 합니다. 100대 정도의 노드를 클러스터링으로 MPP 방식으로 매시브 패러렐 프로세싱 방식으로 DW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대 2테라바이트까지의 DW 엔진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1테라바이트를 1년 동안 DW에 넣어놓고 계속 사용하는데 사실은 10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시면 999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면 1테라바이트의 DW 엔진을 여러분들이 AWS 상에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아키텍처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MPP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여러분들이 기존에 경험하셨던 MPP, DW 어플라이언스하고 거의 유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 아키텍처가 물리적인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AWS 상의 클라우드 상의 저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저 리더 노드라는 게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하고 통신을 하는 주체입니다. SQL문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익스큐션 플랜을 만들고 익스큐션 플랜 만든 것들을 아래에 있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거기서 뭔가 쿼리를 수행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컴퓨트 노드라고 하는 연산 노드 쪽으로 SQL 쿼리 플랜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컴퓨트 노드에서 계산된 결과들은 다시 리더 노드가 받아서 여러분들의 SQL로 돌려드리는, 내지는 저 위에 있는 SQL 클라이언트는 BI 툴로서 대체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BI 툴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컴퓨트 노드가 패러렐하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이나 리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DW 2페타바이트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거 1년 365일 동안 계속 켜놓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죠. 월말에 굉장히 큰 쿼리들을 돌려서 보고서를 뽑는데 한 3일 정도 쿼리를 돌려서 뽑는 업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DW 어플라이언스 365일 내내 전원 켜놔야 됩니다. 초기에 도입할 때 비용 굉장히 크죠. 메인터넌스 비용 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레드시프트를 쓰신다면 3일 동안 업무를, 쿼리를 수행을 하시기 직전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하고 3일 동안 쿼리 돌리고 나서 보고서 딱 뽑고 나면 갖다 버리는 거죠. 데이터는 어디로? 아래에 있는 아마존 S3로 딱 보관을 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3일에 대한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민첩하게, 흔히들 이제 애질리티라고 표현하는 업무 자체를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고 필요 없을 때 과감하게 갖다 버리는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쓰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2페타바이트까지 확장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레드시프트가 빠른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IO에 대한 최적화들을 했습니다. 컬럼너 스토리지 방식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저장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온 데이터가 100메가라 하더라도 디스크로 저장하는 데이터 많게는 4배 정도 압축을 하면 25메가바이트만 쓰는 거죠. RDB, 레드시프트도 RDB 기반이기 때문에 RDB의 가장 큰 병목은 디스크 IO에 대부분 있거든요. 디스크 IO를 얼만큼 적게 처리하느냐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들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 쓰고, 그리고 DW 쿼리의 특성상 한꺼번에 데이터를 많이 뽑아옵니다. 키 똑같이 해가지고 OLTP 쓴 쿼리가 아니라 레인지를 줘서 데이터를 크게 뽑아오기 때문에 레드시프트가 블록 사이즈를 1메가바이트 블록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8K 또는 16KB의 블록 사이즈를 사용하는 반면 저희 1메가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데이터를 빨리빨리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컴퓨터 노드에서 패러렐하게 S3로 백업을 내리고,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다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타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RDB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노스QL 사용하시고 때로는 캐시 엔진으로 그 업무를 오프로딩을 시키고 때로는 DW성 BI 구축하실 때는 뒤에 DW 전용 서비스를 써서 BI2를 갖다 붙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시게 되면 설치, 패치, 재시작 등 모든 관리 서비스를 AWS가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해드리고요. 필요한 시점에 굉장히 쉽게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제공해드리고 가장 좋은 건 사용할 때만 비용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트 시켰을 때는 비용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타의 AWS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쉽게 개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계속 이거 안내해 드리는데 사실은 저 모바일 서비스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평가를 해주시면 다음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